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오늘 대전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 이준석 의원 나와 있습니다. 이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오늘 계속해서 과학기술계 간담회를 이어가고 계세요. 자, 과학기술계 발전을 위해서 규제 철폐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트럼프 시대를 맞아가지고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과학기술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네. 왜냐하면 국제 간의 경쟁 속에서 이제 트럼프 일방주의에 맞설 수 있으려면은 대한민국이 공급망체인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대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그 과학기술 기업과 연구원들이 네. 그 선봉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네. 대전에 와가지고 많은 곳들을 방문하고 찾아뵙습니다. 네, 근데 개혁신당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원내 정당 가운데 처음으로 당내 선관위 꾸리셨죠. 그래서 사실상 후보 등록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방문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탄핵 선고가 곧 예정된 가운데 네. 저는 대선에 대한 준비를 빠르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붙었던 선거를 기억해 보면요. 네. 정쟁만 있었을 뿐 네. 대한민국의 미래에 필요한 정책 같은 것이 많이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네. 그 선거에서 대장동 갖고 싸웠지 언제 과학기술, 교육 그리고 안보, 경제 이런 공약을 갖고 다퉜습니까? 없었죠. 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막을 내리게 된다면은 네. 그 다음 정부에 대한 선거를 할 때는 네. 조금 더 그런 정책이 전면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서 예. 조기 대선이 치러지려면 윤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발생한 상황이 네. 계엄이라는 그런 중차대한 상황이고 내란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다뤘던 혐의보다 훨씬 더 중한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은 확실해 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만장일치로 탄핵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이런 불법적인 계엄에 대해 가지고는 탄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초 원래는 내일쯤 선고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네. 시기는 언제쯤 될 거라고 보세요? 이번에 사실 법원에서 지금까지의 관례와 다르게 구속 취소 결정 내린 것이 네. 사실상 좀 아쉽습니다. 네. 물론 법원은 존중해야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어느 정도의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은 다음 주를 예측하시긴 하지만은 네. 늦어지면 최대 다다음 주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갈 있습니다. 수가 있다. 그렇게 예. 보신다. 자, 이 의원님 오셨으니까 제가 정치 현안 안 여쭤볼 예. 수가 없죠. 오늘 헌재가 감사원장 그리고 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을 모두 기각을 했습니다. 자, 먼저 헌재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희 개혁신당은요. 네. 세 명의 의원 모두 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에는 찬성을 했지만은 네. 그 뒤에 이어진 민주당의 보복성 탄핵에 대해 가지고는 네.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것은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을 예상하기도 했고요. 네. 실제로 이런 중차대한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네. 그런 대통령의 탄핵이 처리되기 전에 네. 이런 것들을 줄지어 처리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이 저희의 경고를 무시하고 네. 이렇게 줄탄핵을 했다가 네. 이런 사태를 맞이했는데 네. 민주당 내에서도 오늘 자성의 목소리가 좀 나오던데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더 진솔되게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오늘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건 아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아무래도 봤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아무래도 그것은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줄탄핵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에 대한 경고성 의미로 경고성 계엄이다 그랬죠. 계엄을 했다라고 네. 주장하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네. 혹시라도 오늘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다가 그런 잘못된 메시지를 줄까 봐 네. 아예 이 헌재에서 명시적으로 그런 네. 건 아니다라고 끄은 거로 보입니다. 네. 자, 지역에 오셨으니까 지역 얘기 좀 여쭤볼게요. 네. 이번에 계엄 사태 겪으면서 대통령실을 용산에서 옮겨서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런 네. 목소리가 서울에서도 나오고요. 저희 지역에서는 당연히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긍정적이다. 것이요. 네. 당장 세종에 집무실 설치하는 계획은 이미 있었고요. 네, 네. 다만 설치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네. 만약 이번에 탄핵이 인용된다면은 지금 용산 대통령실을 쓸 것인지 아니면은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 쓸 것인지 정도를 네. 단기적으로 검토하고 네. 그 다음에 저는 세종에 정말 정부 부처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집무실과 네. 국회 제2청사가 마련돼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우원식 국회의장 모시고 브라질리아에 출장을 다녀왔거든요. 네. 브라질의 계획 수도죠. 네, 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인상적이었던 것이 의회 건물과 대통령 집무실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의회와. 예, 네. 그래서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용 공간을 같이 쓰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 기관의 사람들이 만나서 소통하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고 네. 그러면 정쟁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 세종에 만약에 집무실을 마련한다면 지금은 국회 부지와 집무실 부지가 따로 이제 마련될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네. 근데 합쳐가지고 네. 요즘 대세가 뭡니까?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시청과 시의회를 같은 건물에 넣는다든지 네, 네. 이런 것들이 유행인데 대한민국의 중앙정치도 그런 한번 분위기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네. 서울의 그런 여의도와 용산 또는 여의도와 청와대를 분열된 정치를 네. 보면서 우리가 학을 떼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세종시대에는 같이 모아보자 한번. 네. 서로 얼굴 자주 보게 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혹시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되신다면 공약으로 내실 생각도 있습니까?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는 네. 세종에 충분히 서울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의사당과 그리고 집무실 설치해야 되고요. 네, 네. 장기적으로는 꼭 그 두 기관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과천이나 서울 중심부에 있는 여러 행정기관들이 모두 세종으로 모일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역 정책이 좀만 더 여쭤볼게요. 예. 4월 2일 날 재보선 선거가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지역에서도 뭐 아산시장 그리고 광역의원 2명 뽑는 미니 선거지만 선거가 치러지는데 선거 결과를 한번 예측해 보신다면. 사실 아산 선거 같은 경우에는요, 준수도권 민심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요. 네,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가 또 많이 이주해온 곳입니다. 그래서 네. 젊은 세대 표심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귀책 사유가 이제 사실 국민의힘 쪽에 있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저는 조기 대선의 전초전 성격이 되는 만큼 네, 네. 아마 충청권의 표심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거로 보이고 항상 네. 충청권은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탄핵 사태에 대해서 또 계엄 사태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평가가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혹시 이번 재보궐선거에 개혁신당도 후보를 냅니까? 저희가 아산시장 후보를 낼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예. 뭐 출마 선언 사실상 하신 셈인데 예. 이후에 첫 지방 일정이 대전이었던 거죠. 네. 네. 자, 그만큼 뭐 대선이 됐던 선거에서 충청권의 의미를 한 번쯤 짚어주신다면요. 오랜만에 이제 차를 타고 갑천변을 달려보니까요. 네. 제가 사실 성인이 되자마자 카이스트 다니면서 네. 어운동, 궁동 이런 곳에서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교류하고 이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때와 같이 한결같은 부분이 있어서 반갑고 네. 한편으로는 조금 더 발전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첫 행보로 지방 행보를 대전으로 온 것은 네. 과학기술이 중심에 서는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는 국가가 되면은 네. 당연히 대전과 충청이 중심에 서게 됩니다. 네. 그 점을 아마 충청 지역민들께서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